북쪽 지방은 이미 3년째 눈이 녹지 않았다. 마을마다 굶어 죽는 이가 생기고 겨울철마다 장터가 텅 빈 채로 문을 닫았다. 대신들이 시험을 낸다더라. 왕의 자격을 검증한답시고. 폐하!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능력이 폐하께 있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 젊은 왕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어떻게 왕의 마지막 희망은 산속에서 홀로 사는 한 할머니. 세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모든 소용돌이는 눈 덮인 깊은 산맥 속 40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작은 오두막에 홀로 살아가는 노파한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왕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은 유연 왕이 풀어야 할 과제는 세 가지. 말하지 않는 자의 속마음을 맞춰라. 보이지 않는 길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 왕이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 취하라. 문제를 노파가 입을 떼는 순간 나라가 뒤집혔다. 이 추운 날에 넌 대체 어떻게 피어난 거야? 어르신,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숨기려고 안간힘 쓰는 사람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길이란 결국 폐하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 폐하께서 아시는 대로 그 시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씨는 나라를 위해 폐하.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폐하, 궁은 지금 겨울이 녹는 중입니다. 달빛 이야기 숲 주인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맵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왕이라는 젊은 청년이 궁궐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갔대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선 분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요. 분명히 가슴이 뻥 뚫리는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북쪽 지방은 이미 3년째 눈이 녹지 않았다. 마을마다 굶어 죽는 이가 생기고 겨울철마다 장터가 텅 빈 채로 문을 닫았다. 백성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대로면 왕이 자리를 잃을 거라는데 대신들이 시험을 낸다더라. 왕의 자격을 검증한답시고. 나라의 기운은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갔다. 궁궐 안에서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젊은 국왕 유연은 얼굴이 누렇게 뜬 채 조정 앞에 서 있었다. 영의정과 대신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폐하!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능력이 폐하께 있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왕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들이 내민 것은 세 가지 문제. 단 하나도 풀지 못하면 왕자를 내놓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시험이었다. 궁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들끓고 있었다. 대부분은 왕이 망하길 바랐고 권력은 곧 다른 손으로 넘어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용돌이는 눈 덮인 깊은 산맥 속 작은 오두막에 홀로 살아가는 노파한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서춘매. 백발이었지만 허리는 곱고 눈빛은 아직도 바늘 끝처럼 날카롭다. 그녀는 40년 전 궁에서 궁중 직녀로 불리던 여인이었다. 탁월한 재단 솜씨와 관찰력, 지혜로 이름을 떨쳤지만 남편과 함께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났다. 남편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춘매는 산으로 들어가 조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삶은
젊은 왕의 발걸음으로 깨지게 된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할머니가 자기를 버린 나라의 왕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꼴 좋다 하고 비웃으며 문을 닫아버릴까요? 진짜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 거라던데. 그 기막힌 첫 번째 해답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왕은 왕자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왕실 도서고에서 오래된 문헌을 뒤졌다. 궁의 모든 시험을 풀고 스승에게도 답을 가르친 자 서춘매. 젊은 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눈보라 속 산길을 올랐다. 그의 얼굴은 지쳐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속엔 간절함이 하나 있었다. 백성을 버리고 싶지 않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춘매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누구요? 소인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춘매의 눈동자가 찡그려졌다. 왕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오?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춘매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왕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었지만 왕의 진심은 단번에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시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첫 번째 시험을 치러야 했다. 죄수 셋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 명은 계속 눈을 깜빡거리고, 한 명은 지나치게 침착하며,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조건은 단 하나. 말 한마디 없이 누가 진범인지 맞히라. 신하들은 왕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렸다. 왕은 춘매에게 배운 대로 호흡과 근육, 몸의 반응을 살폈다. 춘매가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눈동자가 먼저 흔들립니다. 왕은 그 기준으로 죄수를 지목했다. 결과는 정확했다. 대신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어찌 그러나 춘매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죄수의 얼굴. 그는 과거 춘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춘매를 모함했던 악인 서문제의 조카였다. 복수의 불씨가 춘매의 가슴에서 다시 살아났다. 두 번째 시험은 궁 뒤편 안개 협곡을 통과하는 것.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왕과 춘매는 안개 속을 걸었다. 발밑은 미끄럽고 공기는 물처럼 젖어 있었다. 춘매는 나무 껍질의 습기,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 발밑 흙의 고운 입자를 만져보며 말했다. 보이지 않는 길이란 결국 지켜야 하는 것을 향한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왕이 이해하지 못한 듯 바라보자 춘매는 미소를 지었다. 폐하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말대로 바람이 터진 사이로 작은 길이 보였고 둘은 협곡을 통과했다. 마지막 시험은 조정 전체가 갖고 놀기 위해 만든 함정이었다. 왕이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취하라. 대신들은 왕이 폐위될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춘매가 조용히 말했다.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 취해야 할 것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왕은 그 답을 조정에 내놓았다.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 취해야 할 것은 백성의 마음. 순간 궁정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심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 정답입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춘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군.
왕은 춘매를 정식 국사로 삼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40년 전 춘매가 누명을 썼던 기록들이 전부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그 일을 꾸민 자는 현 영의정, 서문재. 춘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편이 죽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다만 왕에게 말했다. 폐하, 제게 복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드러내 주십시오. 왕은 그 말을 듣고 서문재를 단죄하기 위한 국문을 열었다. 서문재는 자기가 만든 함정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왕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춘매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서문재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 욕심이 나를 먹어치웠구나. 하지만 춘매는 그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국문이 열렸다. 조정 대신들과 군관들이 늘어선 한가운데 서문재는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생 권력을 움켜쥐며 살아온 자의 오만함과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왕은 천천히 걸어와 말했다. 서문재, 4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가? 서문재는 침묵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왕이 덧붙였다. 내가 조작한 기록, 숨긴 증언, 억울하게 쫓겨난 직녀와 죽은 그 남편, 모두 드러났다. 조정은 술렁였다. 서문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께서 아시는 대로 그 시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신은 나라를 위해 춘매는 그 순간 왕 뒤에 조용히 서서 말했다.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지킨 것은 오직 자신뿐이오. 춘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서문재는 눈을 치켜떴다. 40년 전에 조용히 낮춰보던 젊은 직녀가 지금은 왕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스승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서문재의 어깨가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왕은 명령을 내렸다. 서문재의 직위를 박탈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문을 계속하라. 서문재는 끌려갔다. 궁정에는 오랜 세월 눌려있던 그림자가 거치는 듯한 기운이 돌았다. 국문이 끝난 뒤 춘매는 혼자 궁 뒤뜰에 서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왕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오늘 당신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춘매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울기엔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폐하,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고요했다. 사람은 억울함이 오래되면 이 아니라 주름으로 남는 법이지요. 왕은 그 말에 가슴 깊이 먹먹함이 스쳤다. 어르신, 당신을 궁에서 쫓아낸 건 왕실입니다. 그 죄를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춘매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왕실이 미웠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폐하께서 지금 하는 선택들, 그 모든 결정을 보면 당신은 과거의 그들과 다릅니다. 왕은 그 말에 힘을 얻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춘매는 부드럽게 웃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춘매의 조언 이후 왕은 매일 아침마다 궁 밖으로 나섰다. 가장 가까운 장터에서부터 가장 먼 산골 마을까지 백성들은 처음엔 놀라워하며 속삭였다. 왕이 직접 온다고? 이렇게 사람들 말을 듣는 왕은 처음이야. 왕은 농부와 함께 밭을 걸었고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의 손에 떡을 쥐어주고 젖은 집신을 신은 노인에게 무릎을 굽혀 불편한 점을 물었다. 그 모습은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었다. 춘매는 궁 뒤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저 젊은이가 나라를 이끌 인물이었군. 그녀는 어느새 왕을 꼭 보호해야 할 또 하나의 아들처럼 느끼고 있었다. 국문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서문제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폐하,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왕은 눈을 가늘게 좁혔다. 무슨 부탁이냐?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은 침묵했다. 조정 대신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 같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춘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폐하, 그에게 살아서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왕은 결심했다. 서문제는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수도하는 형벌을 내린다. 조정이 술렁였지만 춘매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전 그녀를 무너뜨렸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힘을 잃었다. 그러나 춘매는 그가 죽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이 드러나면 충분했다. 그날 저녁 왕은 춘매를 다시 찾아왔다. 작은 방 안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르신, 저는 궁을 다스리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춘매는 따뜻한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았다. 폐하,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귀를 빌려주는 일입니다. 왕은 고개를 갸웃했다. 귀를 빌려준다. 춘매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이후 왕은 누구보다 먼저 백성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정리해 밤마다 읽었다. 춘매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생각했다. 나라가 변하겠구나. 서문제가 몰락한 뒤 조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권력에 기대어 세금을 마음대로 조정하던 신하들이 한 명씩 자리를 잃었고 청렴한 신하들과 학자 출신 인물들이 새롭게 궁으로 들어왔다. 춘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왕에게 말했다. 폐하, 궁은 지금 겨울이 녹는 중입니다. 왕은 감동한 듯 웃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춘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폐하께서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춘매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폐하, 이제 저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 왜 갑자기? 제가 너무 오래 궁에 머물면 백성들은 또 다른 소문을 만들 것입니다.
춘매는 이미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다. 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춘매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춘매는 명예회복을 얻었고 왕은 지혜를 얻었다. 이제 둘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였다. 춘매가 궁에서 떠나기 전날 밤 왕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다. 달빛 아래 궁 정원은 조용히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렸다. 왕은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어르신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춘매는 부드럽게 웃었다. 폐하, 사람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를 의지하느라 스스로의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춘매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사람을 믿으십시오. 배신하는 자도 있지만 폐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춘매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폐하라면 이 나라를 다시 희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부디 건강히. 춘매는 조용히 등을 돌려 궁을 떠났다. 왕은 그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순간 왕은 춘매에게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 있었다. 춘매가 궁을 떠난 뒤 왕은 며칠 동안 마음이 허전했다. 그녀가 지나가며 했던 말들이 하나씩 가슴에서 떠오르곤 했다. 사람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을 버리고 백성을 취하십시오. 그 말들은 눈이 녹아 흐르는 샘물처럼 왕의 가슴에 길을 만들었다. 왕은 곧장 움직였다. 그는 서둘러 조정을 열고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대신들은 당황해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왕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불필요한 세금은 모두 없애고 백성이 굶지 않도록 각 고을에 곡창을 만들 것이다. 궁정은 술렁였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춘매가 떠난 자리는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 깃드는 자리였다. 서문제는 관직을 박탈당한 뒤 감방이 아닌 깊은 산사로 보내졌다. 평생 속죄하라는 왕의 명령이었다. 춘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서문제는 산사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다. 춘매, 이 늙은 죄인이 당신의 남편에게 빌고 싶소. 이해하나오. 그는 매일같이 손으로 길을 쓸었다. 눈이 쌓이면 눈을 쓸고 비가 오면 진흙을 털었다. 그는 깨달았다. 권력은 사람이 붙잡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놓아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의 표정은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 달 뒤 춘매는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새벽이면 작은 지게를 지고 약초를 캐러 나가고 점심엔 마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저기 말 탄 분이 오고 있어요. 아이의 말에 고개를 드니 말 위에 앉은 이는 다름 아닌 왕이었다. 춘매는 놀라서 지팡이를 세웠다. 폐하, 어쩐 일로? 왕은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말했다. 어르신,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춘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나지막이 웃었다. 폐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누구든 현자가 될 수 있지요. 왕은 작은 불 앞에 앉으며 말했다. 궁이 너무 허전합니다. 춘매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빈자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춘매는 왕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법, 권력을 운영하는 균형을 다시 가르쳤다. 왕은 마치 어머니에게 배우듯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며칠 뒤 왕은 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역사에 오래 남을 선언을 내렸다. 오늘 이후로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백성이 먼저이고 왕은 그 뒤를 따른다. 궁정은 조용해졌다. 그 말에는 그동안 굳어있던 한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힘이 있었다. 백성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궁의 부패를 모두 걷어내겠다. 백성들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라.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송구하옵니다, 폐하. 백성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짐은 오늘부터 이 나라의 오랜 폐단을 바로잡고 새로운 법도를 세울 것을 천명하노라.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드디어 자신만의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다. 춘매가 남긴 지혜는 이제 왕의 것이 되었다. 그해 봄 나라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세금이 줄고 배급이 늘고 전쟁을 핑계로 하던 징수들이 모두 사라졌다. 백성들은 시장에서 말했다. 폐하께서 진짜 바뀌셨어.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생겼다. 도읍지뿐만 아니라 가장 외진 산골짜기까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아이들의 서당이 다시 열렸다. 춘매는 산마을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겨울이 끝났구나. 춘매는 어느 날 작은 보따리를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춘매는 다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러 가려 한다. 그녀는 지혜를 나누는 일을 삶의 마지막 사명으로 삼기로 했다. 그날 밤 춘매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였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태우는 일이지. 그 말에는 40년 넘게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와 눈물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결국 호랑이는 곶감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야. 그래서 결국 호랑이는 곶감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야. 와,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 몇 해가 지나자 춘매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춘매 할머니가 마음을 읽고 길도 찾아주었다더라. 어떤 마을에서는 왕이 할머니께 머리를 숙였대. 이야기는 조금씩 바뀌면서 전해졌고 언제부턴가 춘매는 지혜의 어머니로 불렸다. 왕 역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종종 찾았지만 춘매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늘 말했다. 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돌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왕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끔 춘매를 떠올렸다. 그녀의 조언, 그녀가 다독여주던 말, 그녀가 남긴 작은 이야기들. 궁의 집무실 한쪽에는 춘매가 떠날 때 남긴 짧은 글이 걸려 있었다. 눈을 보고 말하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그 글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곤 했다. 그 글은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그의 기준이 되었다. 어느 해 겨울, 왕은 한 노인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 노인은 춘매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마을의 촌장이었다.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 밤 촛불을 켜두고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왕은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궁정 사람들은 왕이 왜 우는지 몰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춘매가 마지막으로 남긴 보따리에는 단 하나의 종이만 있었다. 그 종이에 적혀 있던 말. 폐하, 사람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을 만듭니다. 당신은 좋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종이를 가슴에 품었다. 그는 속삭였다. 어르신, 당신 덕분에 나라가 다시 피었습니다. 그 순간 봄바람이 궁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춘매의 마지막 미소처럼 따뜻하고 잔잔했다. 오늘 춘매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라의 안위와 왕의 자리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춘매 어르신의 지혜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혜로운 스승과 그 스승의 지혜를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젊은 왕은 결국 왕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승의 지혜를 늘 가슴에 품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정책을 재정비하고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춘매 어르신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은 어디에 계신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